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가와관 영화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반전과 반전이 있는 범죄 서스펜스 영화 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닥순은 의사입니다. 그가 운영한 병원이 파산한 후 아내가 10살 난 아들을 빼앗아 이혼. 닥순은 부자가 모이는 강남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저는 장베이교회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정육점에서 위층을 빌려 집주인은 정육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날 정호의 집주인의 아내는 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인을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퇴근하지만 다른 집에 사는 닥순은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를 해서 스승님을 검사했습니다. 내시경 전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여 최면 마취를 돕습니다. 노인은 잠든 뒤 멍하니 말했다. 팔다리를 한난교에 던지다. 냉장고에 머리를 넣고 지문 등을 파괴하세요. 그는 두려워했다. 다음 날의 나머지 날은 닥순이 아들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정육점을 지나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노인의 옹알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멈춰 매장에서 관찰했다. 주위를 둘러본 후 그는 탁자 위에 검은색 비닐봉지에 둥근 것이 있어요. 겉을 자세히 보면 머리카락이 아직 노출된 것 같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나와서 그의 괴상한 생각을 중단했습니다. 저녁에 닥순은 아들을 전처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맥주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문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그에게 좋은 쇠고기를 보냈습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닥순은 집주인이 떠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못해 집주인을 집에 들여보내야 했다. 대화 중에 닥순은 집주인도 이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부인은 필리핀 사람인데 아들이 6살 때 갑자기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뉴스를 잃어버렸다. 그런 다음 집주인이 닥순에게 아침에 정육점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닥순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아내가 전화를 했고 닥순은 집주인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전처가 닥순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방에서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세입자를 아래층으로 방해. 집주인이 상황을 문의하러 와서 문날에 하이힐 한 켤레를 보았습니다. 닥순은 그가 욕실 거울을 부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추앙리에 서서 그의 전처가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주인이 거울을 보냈습니다. 몬 리의 하이힐이 사라진 것을 보며 집주인이 방으로 들어가 거울 설치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현재 정육점은 문을 닫습니다. 집주인이 청대순을 가게에 초대해 닥순은 너무 친절했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3라운드를 마신 후 채팅창이 열립니다. 이혼한 두 남자가 아이디어를 교환하다. 잠시 후 닥순은 테이블에 취해 닥순이 깨어나서 냉장문이 열리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들어와서 검은색 가방을 보았다. 개봉 후 진짜 여자 머리가 들어있어요. 다행히도 악몽일 뿐. 최근 병원은 백신을 기다리는 노인들로 가득합니다. 집주인의 아버지가 떠난 후 대기실의 노파들이 집주인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의 아내가 이유 없이 사라졌다고. 이제 아들의 첫 부인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가족은 정말 이상해. 닥순은 듣고 있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이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인근 신축 현장에서 시체가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DNA는 피해자를 동남아시아 여성으로 식별했습니다. 이 소식은 닥순을 더욱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집주인의 실종된 전처는 똑같다. 그는 집주인이 전처를 죽였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닥순은 집에 가서 잠들었습니다. 일어나서 냉장고에 물을 넣으십시오. 근데 냉장고 윗부분에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었는데 어젯밤 집주인의 냉장실에서 본 머리가 생각났어요. 너무 많이 마셔서 실수로 다시 가져왔나 봐요. 닥순은 너무 무서워서 가방을 열고 새벽까지 앉아. 그 후 그는 감이 돌아와서 밤에 병원에서 잤다. 하지만 그는 항상 악몽을 가지고 그날 밤 그는 집주인과 그의 아들이 해체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깨어난 후 그는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 그런데 병원에 돌아왔을 때 프로포폴을 훔쳐간 간호사 미연을 만났습니다. 미연은 대운에게 감독에게 말하지 말라고 울며 애원했다. 그녀가 약을 훔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운은 미연이 하루 종일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 거짓말을 본 미연은 하지만 닥순은 그녀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다음날 평소처럼 출근. 닥순은 마약 도둑질을 숨겼습니다. 밤의 집. 닥순은 정육점 문에서 3일간의 폐쇄 알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 앞 트럭에서 피가 떨어졌어.
호기심으로 인해 그는 혈흔을 따라 가게 뒤에 처리실로 이동했습니다. 집주인이 고기를 갈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걸 봤어요. 닥순의 나쁜 모습, 검은 비닐봉지에 노란 머리카락 몇 가닥을 봤어요. 그는 집주인의 아내가 노란 머리카락을 염색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도망쳤어. 의외로 쫓겨난 집주인이 즉시 멈췄다. 닥순은 침착 한 척 멈춰. 대화가 끝난 후 집주인은 아내가 출생한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가게에 아무도 일하지 않으면 문을 닫고 며칠 동안 쉬십시오. 닥순은 겁에 질려 집주인이 아내를 죽였을 것 같아요.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겁에 질려 땅에 쓰러졌습니다. 강남구 경찰이 면담하러 온 직후 그때야 그는 전처가 실종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전처가 4일 전에 여기에 있었다고 경찰에 진실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9시쯤 떠난 이후 연락이 안 왔어요. 전처의 안전이 걱정되는 대훈. 경찰이 그에게 알려야 한다고 알립니다. 경찰이 미연을 떠나자마자 대훈이에게 왜 신고했는지 물었다. 그녀를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경찰이 전에 닥순을 찾기 위해 병원에 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연은 대훈이가 약을 훔치는 것에 대해 말했다고 생각했다. 미연이 오해를 받으며 사과하고 떠났다. 닥순이 창문으로 와서 미연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나와서 따라오는 걸 봤어. 그는 미연이 사고를 두려워하고 서둘러 그를 쫓아냈습니다. 터널데이에 도착했을 때만 미연이 비명을 지르는 걸 들었어. 그는 따라잡기 위해 나섰다. 예기치 않게 그는 터널을 떠난 날 바닥에 기절했습니다. 닥순은 일어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의 아픔은 그 공격이 분명히 꿈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때 자오 경찰관이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자신이 닥순을 구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자오 경관은 15년 전 이 지역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을 조사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징의 셀프를 본 후 우연히도 전에는 부정적인 곡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살인자는 최근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은퇴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정육점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닥순은 지아오 경관에게 냉장고의 머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술에 취한 후 우연히 정육점 냉장실에서 가져왔다고. 이 증거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자오 경관은 머리 하나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부정하거나 닥순이 어느 날 죽인 사람을 물면 어떨까요? 그는 닥순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인내심 있게 관찰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대우는 다음날 병원에 와서 미연이 일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그의 휴대전화를 끄지 않았습니다. 미연의 실종은 집주인, 아버지, 아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다음 닥순은 그의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과 할머니는 다투고 그에게 오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정육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떠나라고 소리쳤다. 원격 위치로 인해 택시가 없습니다. 닥순은 그의 아들에게 그를 찾기 위해 병원으로 버스를 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났고 아들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봤지만 집주인이 전화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집주인은 그가 닥순의 아들과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닥순은 집주인이 끝내기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집주인의 가게에 문이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위층 그의 방에 불이 들어와. 그래서 그는 메스를 꺼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닥순은 그의 손에 피를 흘리고 문신을 한 남자의 눈이 그에게 찔렸다. 닥순은 공포에 떨면서 터널을 뛰어 과속차에 쓰러졌다. 그는 깨어났고 그가 지아오 경관의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닥순은 아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자오 경관은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안전합니다. 닥순은 이제 안심. 이때 자오 경관은 신문을 꺼내서 그의 전처는 살해당했다. 경찰은 숲에서 부서진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닥순과 그의 전처 사이에 큰 분쟁을 목격했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이제 대훈이가 주요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닥순은 그것이 집주인과 그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증거를 찾기 위해 집주인의 냉장 보관소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오 경관은 서둘러 멈춰서 개인주택에 침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을 부르는 게 낫다. 자오 경관이 전화하러 갔을 때 다훈은 갑자기 책상 위에 남인수가 사인한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자오 장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집주인과 그의 아들과 같은 그룹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시선을 이용하여 몰래 공격을. 그런 다음 닥순은 밤 2시까지 집주인의 가게 근처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는 유리문을 부수고 증거를 찾기 위해 냉장실로 갔다. 뜻밖에도 머리가 달린 검은색 비닐봉지. 집주인이 들어와서 두 사람이 함께 난투를 벌였습니다. 집주인이 다훈의 목을 쥐고 있을 때 경찰이 제 시간에 도착. 경찰에게 신문에 대해 말했죠. 집주인과 그의 아들은 우연히 몇 년 전에 살인사건의 살인자였습니다. 여성의 머리는 검은색 비닐봉지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에 있는 냉장고에 그는 그날 너무 많이 마시고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 일련의 일에 관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냉장 보관에 있는 비닐봉지는 단지 황소의 머리일 뿐입니다. 사건은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닥순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며 니우토를 인간으로 환상적으로 만듭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물속에서 피 묻은 칼 2개를 발견했습니다. 전처의 피. 집주인은 그날 밤 닥순이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정육점에 2개의 칼이 없습니다. 집주인은 대훈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그를 만나서 가져왔습니다. 미연은 실종되지 않았고 마약 중독 혐의로 대훈을 고발했다. 그날 정오에 그녀는 닥순의 음식을 사서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근데 닥순이 프로포폴 주사 직후 잠이 드는 걸 봤어요. 그녀는 닥순이 누군가를 죽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냉장고에 머리를 넣어. 미연은 프로포폴 주사 후 환자를 자주 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말할 수 있어. 그래서 그녀는 닥순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경찰은 닥순을 찾기 위해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닥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러 갔다. 닥순의 전처가 실종된 것을 알고 겁에 질려 서둘러 작별 인사를 했다. 닥순이 끝까지 따라왔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녀는 터널날에 숨어 닥순을 기절시키고 탈출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려고 감히 안 했어요. 대우는 미연의 증언에 매우 화가 났다. 그는 경찰 미연에게 마약을 훔친 범죄를 은폐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모든 더러운 물을 부어. 하지만 경찰은 닥순의 집에서 주사기와 프로포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닥순의 팔에 피놀. 닥순이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찰이 냉장고에서 여자의 머리를 찾았어요. 피해자의 이름은 배정자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한강에서 머리 없는 여성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지문이 잘려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닥순의 냉장고에 있는 머리는 머리 없는 시체입니다. 닥순의 눈이 다친 문신을 한 남자는 배장하의 남동생입니다. 문신 남자에 따르면 페이젠치는 닥순의 금리를 빌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닥순 하스피틀의 열악한 운영 조건으로 인해 관심은 항상 지연됩니다. 페이젠치는 불면증이 있으며 최면에 걸리기 위해 종종 프로포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상쇄하기 위해 주사를 맞으러 닥순의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정자가 닥순의 집에 갔더니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음날 문신을 한 남자가 병원 주차장에서 페이젠지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차의 운전 기록계는 방금 시체를 운반하는 닥순의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닥순은 배정재가 마약 쇼크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보상을 요구하는 위협으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닥순은 병원을 끄고 탈출했습니다. 닥순의 현재 거주지를 찾는 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소위 경찰 저하우는 실제로 닥순에 의해 상상되었습니다. 그날 교통사고로 만난 남인수. 그에게 심리적 진단과 치료를 제공한 정신과 의사. 남인수는 대훈이가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배정자가 병원에서 죽었나봐. 닥순은 엄청난 정신적 압력으로 마약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정신분열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닥순은 배정자가 시체를 던졌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처를 죽이지 않았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그가 무적의 함정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의사가 진정제를 주어. 하지만 다훈의 말이 전부 환상은 아니야. 집주인의 전처는 죽지 않고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미연은 약을 훔쳤다. 그리고 대훈에게 거짓말. 닥순이 잡힌 후 그녀는 계속 약을 훔치고 판매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감시 탐사선이 설치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아버지에게 감시가 있다고 조용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해. 그 노인이 15년 전 연쇄살인 사건의 진짜 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서진 시체에 중독되어 공범이 되었습니다.
다훈은 그날 밤 전처가 떠난 직후 차에 왔어요. 그는 노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시 아파서 집주인은 성가신 시신만 도울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닥순을 깨닫기 전에 그들을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닥순은 그날 밤 술에 초대받았습니다. 닥순은 취한 후 피 묻은 칼을 집에 넣었습니다. 원활한 심기 완료. 그리고 연쇄살인도 계속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영화는 한 정신질환이 다른 정신질환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이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들은 좋아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